며느리가 죽으면서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 한 장의 편지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떠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침묵에서 사랑을 배웠어요. 황혼인생극장 며느리의 유언장. 지금 그 마지막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날 나는 검은 치마를 입고 장례식장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살아있을 땐 그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저런 며느리도 드물지.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착했다니. 나는 그 착함이 왜 그렇게 불편했을까? 장례 마지막 날 아들이 내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지연이가 남긴 거예요.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 말에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봉투엔 파란 글씨로 어머니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약간 떨려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통 속에서 쓴 글씨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종이가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연아, 넌 왜 죽기 전에 나를 부르지 않았니? 내가 그렇게 미웠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새벽 2시쯤 나는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위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처음부터 어머니께 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은 늘 틀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은 어머니 입에 맞지 않았고 제가 하는 말은 늘 어머니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음식은 내 입에 맞지 않았지. 하지만 나는 왜 그걸 그렇게 큰 죄처럼 만들었을까? 편지의 중간 부분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플 때 어머니께 병원 간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걱정보다 잔소리가 먼저 돌아올까봐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 애가 아팠던 것도 몰랐습니다. 늘 말짱한 얼굴로 웃고 다녔으니까요. 지연이가 아팠다고?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문 앞에 섰습니다. 엄마, 지연이는 1년 전부터 앓고 있었어요. 암이었어요. 그 말에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지연이가 숨겨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미워하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100번쯤 읽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 그게 유언이라니. 그 아이는 마지막까지 나를 위로하고 떠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널 미워한 게 아니야. 그저 표현을 몰랐던 거야. 그날 새벽 나는 식탁 위에 그 편지를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편지 위에 떨어진 눈물이 번지며 글씨가 희미해졌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장이 희미하게 사라질 때까지 나는 울었습니다. 며느리의 유언장을 읽은 다음 날 시어머니 정수는 며느리의 방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지연의 녹음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녹음기 속에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목소리를 남기는 이유는요. 그녀의 마지막 육성이 정순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연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엔 아직 그녀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늘 마시던 녹차향. 탁자 위엔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라고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녹음기 한 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라벨에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녹음 2025년 3월 12일.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 그리고 잠시의 정적. 어머니, 이 녹음은 혹시 제가 먼저 떠나게 되면 제 진심을 남기기 위해서예요. 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요,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어머니는 늘 강하고 저는 늘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머니도 외로우셨죠?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흐르려다 멈췄습니다. 어머니, 저 그날 기억나요? 제가 반찬을 태웠을 때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셨죠. 그게 오히려 무서웠어요. 차라리 화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그날 밤 새벽에 혼자 주방에서 그 반찬 다시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가 미워서 침묵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말을 못하신 거라는 걸요.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강하고 꿋꿋하고 사랑을 오래 지키는 사람. 그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나를 이해하고 떠났다는 사실이 너무 늦게 다가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을 알고 있었구나. 그걸 왜 생전에 한마디만이라도 안 했니? 눈물이 녹음기 위로 떨어졌습니다. 작은 스피커 구멍 사이로 눈물이 스며들어갔습니다. 소리가 잠시 멈추더니 마지막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남아있다면 그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녹음은 멈췄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내가 나를 용서했구나. 사막 죄책감의 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비쳐들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도 외로우셨죠? 그 한 문장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외로웠지.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가 그렇게 싫었어. 새벽 3시, 나는 부엌불을 켰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지연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부를 썰다 눈물이 흘러 국물에 떨어졌습니다. 지연아, 이 맛으로 내가 웃던 그날이 기억나. 다음 날 아들이 출근하기 전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새벽에 부엌 불 켜져 있던데 잠이 안 오셨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랑 같이 밥 먹는 꿈을 꿨거든. 그날 밤 나는 유언장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남긴 유언에 나도 한 줄을 더 보태련다. 너를 미워하지 않아줘서 고맙다는 말 대신 나를 용서해줘서 고맙다. 그 문장을 쓰자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아. 하지만 고마워. 너는 떠나서도 나를 살려줬구나.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 어디선가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괜찮다. 며느리의 녹음 이후 시어머니 정수는 지연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 한 장의 미발송 편지를 발견합니다. 그 편지의 수신인은 엄마. 지연이 친정 어머니에게 쓰던 마지막 편지였죠. 하지만 그 내용의 절반은 시어머니 정순에게 전하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편지가 이 이야기의 대반전을 만듭니다. 며느리의 방을 정리하던 날 서랍 깊은 곳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께. 처음엔 친정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열자 첫 줄에 적혀 있던 글이 내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는 제 친정 엄마에게 쓰는 게 아니에요. 저를 며느리로 받아준 제 또 다른 어머니께 쓰는 편지예요. 그 한 문장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손이 참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 손으로 내 아이의 옷을 꿰매주시던 날,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을 말로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을 배웠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날 나는 그저 바늘을 들었을 뿐이었는데 그 아이는 그걸 사랑으로 기억하고 있었구나.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죽어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어머니가 제 인생의 마지막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주셨으니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모든 미움과 오해가 그 한 줄에 녹아내렸습니다. 지연아, 그래서 너는 내게 유언장을 남긴 게 아니라 사랑을 남긴 거구나. 그날 밤 나는 편지와 유언장을 함께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가만히 덮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그녀의 마지막 말, 그리고 나의 첫 용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생일이 이번 주예요. 묘비 앞에 뭘 두면 좋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 아이 된장찌개 좋아했지? 네. 그럼 같이 끓여가자. 아들과 나는 작은 냄비에 된장찌개를 담아 지연의 묘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나는 조용히 된장찌개를 올렸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며 향이 번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연아, 이제야 같이 밥 먹는구나. 나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그 말과 함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묘비 앞에 두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괜찮다. 이젠 정말 괜찮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지연의 편지에서 한 줄을 베껴 적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침묵에서 사랑을 배웠어요. 그 문장 밑에 나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지연아, 나는 내 용서에서 사랑을 배웠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픔이 아니라 고마움이 남는다. 창문을 열자 밤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부엌 한쪽에 놓인 냄비에서 된장향이 은은히 퍼졌습니다. 그 향기 속에 그녀의 미소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유언과 편지를 통해 마음이 풀린 시어머니 정순.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연이 남긴 영상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어머니, 제가 떠나도 우리 가족은 계속 이어져야 해요.
어머니의 이야기가 제 마지막 바람이에요. 그 메시지는 정순의 인생을 바꾸는 새로운 약속이 됩니다. 며느리가 떠난 지 2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아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지연이가 남긴 영상이에요. 병원에서 찍은 거래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지연은 흰 병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조금 야위었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어머니, 이 영상이 재생될 때면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떠나도 어머니는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덕분에 가족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녀는 한참을 뜸 들이다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 어머니 집에 왔던 날 기억나요? 된장찌개 냄새가 너무 진해서 몰래 창문 열었다가 혼났죠. 근데 이제 그 냄새가 그리워요. 어머니의 냄새니까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는 TV 화면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한 화면의 빛이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라는 건 한 가지예요. 어머니가 이제는 스스로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영상이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연아. 내가 날 용서했다면 이제 나도 나를 용서해야겠구나.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눈물이 아닌 미소가 흘렀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그 후 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지연이 쓰던 작은 다이어리에 한 줄씩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맑았다. 너를 생각하며 된장찌개를 끓였다. 지연아, 내가 가르쳐준 대로 오늘은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해봤다. 그 글들이 모여 어느새 한 권의 노트가 되었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 며느리가 남긴 마지막 인사로 나는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나의 2번째 유언이자 그 아이에게 주는 마지막 답장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제삿날, 나는 그녀의 묘 앞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높고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손에 들린 된장찌개의 냄새가 봄바람에 실려 흘렀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이젠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남길게. 그때 갑자기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내 얼굴을 감싸며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그 순간 마치 그녀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인생의 마지막 유언이 되는구나. 우리는 종종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늦게 배웁니다. 하지만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도착합니다. 며느리의 유언장은 떠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남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형태로 이어질 뿐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 모든 진심은 결국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용서를 남기길 바랍니다. 황혼 인생극장, 당신의 인생에도 아직은 따뜻한 결말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